오늘은 일본의 황금 연휴의 첫날입니다. 근데 저 역 쪽으로 슈퍼 있고 이런 쪽으로 남친이 한번 갔다 왔는데 사람이 무슨 오늘 축제 있는 줄 알았다고, 그 정도로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저희는 갈 데는 없고 운동은 좀 하고 싶고 해서 남친을 끌고 제가 항상 다니던 공터의 줄넘기를 조금 시키려고 자기는 안 하면서 막 시키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되게 밖에 사람이 많아요. 너무 당황스러워. 뭐 집에만 꽁꽁 숨어 있었던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기분이랄까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밖에. 지금 점심시간대거든요. 오. 君からじゃまず何？君からじゃ私の見本を見るのか？急にそういうことやらないで。君仕普通事できんのか？普通にして。私どんどん前に行ってない？そうだね100回やったか。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월달입니다. 5월 2일 시간은 12시 10분. 배경화면을 용식이로 바꿨어요. 오늘 일본의 날씨는 무려 26도예요. 굉장히 여름 날씨. 한국은 그래도 22도. 오늘 갑자기 여름 날씨가 돼갖고 좀 당황스럽네요. 네. 오늘은 좀 인간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슈퍼에. 다른 데 갈 데는 없고요. 그냥 슈퍼에. 제가 요즘에 요 근래 큰 슈퍼를 잘 안 다녀서 진짜 살 것만 필요한 것만 딱딱 사오고 그래서 몰랐는데 충격적인 사실. 일본 그 인터넷 뉴스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뉴스를 봤어요. 지금 일본은 밀가루, 버터, 팬케이크 가루 이런 게 품절 대란이라고 합니다. 제 친구도 인스타로 올렸더라고요. 일본에 사는 그 일본인 친구도 밀가루를 살 수가 없다고.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하도 집안에만 있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뭐 아이가 있는 집은 더더욱 빵 만들어 먹고 뭐 쿠키 만들어 먹고 팬케이크 구워서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간식 같은 것들 집에서는 요리를 할 시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수요가 늘어났네, 그럼 이거 돈이 되는 거 아니야 싶어서 이제 사재기를 해서 조금 돈을 더 붙여서 되팔이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생긴 거죠. 굉장하지 않아요? 나 진짜 놀랬어. 그 밀가루 하나 팔아갖고 뭐 이익 남아도 얼마나 남겠어요. 그거를 또 그렇게 한 개 팔고 몇천 원 남기겠다고 그걸 또 사재기를 해가지고 또 인터넷에서 욕먹으면서 또 높은 가격에 되팔이하고 막, 정말. 그래, 휴지는 그냥 그렇다 치자. 먹는 거 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 정말 너무 어이없고 진짜 너무 어이없어서, 와, 살다 진짜 밀가루, 버터, 팬케이크 가루 이런 것들이 슈퍼에서 사라지다니. 밀가루, 저희는 지회에서는 밀가루는 거의 사본 적이 없거든요. 잘 쓰질 않으니까. 근데 그래서 베이킹 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이없지 않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집에다 하면, 엄마한테 하면, 일본은 선진국 같으면서도 국민들 하는 짓은 뭔가 좀 후진국 같다. 한국에서도 그런 짓은 안 하는데 다들 왜 그러는 거냐. 라고 되게 의아해 하시더라고. 오늘 그래서 가서 슈퍼 가서 진짜 밀가루가 없나 한번 보려고. 전 밀가루 필요 없어요. 저는 베이킹을 안 하니까 못 하거든요. 구경 가야지. 여러분, 제가 결국에는 자전거를 다시 사고 말았어요.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좀 웃긴데, 한심한데, 저희가 자전거 지금 3번째 사는 거거든요. 샀다 팔고 이제 2번 하고 이제 3번째 다시 샀어요. 남친이 제발 다시는 자전거 사지 마라고 했지만 이제 긴급사태 선언도 한 달 연장이 된다고 하고, 헬스장 문 여는 것도 언제 열지도 모르겠고, 뭐 집에서 유산소를 하려니까 근력 운동은 좀 하겠는데, 이 층간소음 때문에 더더욱 뭔가 좀 에어로빅을 해도 마음껏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저런 핑계로 다시 샀어요. 이제 이런 거를 일본어로 일본에선 산도메노 쇼지키라고 하는데, 3번째 정직함. 그러니까 첫 번째, 2번째는 가위바위보도 그렇고, 첫 번째, 2번째는 아무것도 뭐 그냥 포함이 안 된다, 해당 사항이 아니지만, 3번째는 정말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의미거든요. 저는 이제 산도메노 쇼지키 라는 뜻에서 네, 3번째로 자전거를 샀어요. 이렇게 8시 49분. 예. 가볍게 장을 보고 왔고, 자전거를 한 30분 탔는데 한 군데가 불량인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회사 측에 연락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연휴가 시작이 돼버려서 또 이렇게 또 운이 없었네요. 제가 불량을 고르다니. 오늘 왠지 한잔 하고 싶어서 나간 김에 와인을 한 잔 사왔어요. 그냥 슈퍼에서 파는 제일 싼 와인. 500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인잔이 마땅한 게 없어서 이렇게 미니잔을 들고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펜네에다가 불닭 소스를 뿌려서 왔어요. 슈퍼에 갔는데 뭔가 오늘따라 그 텅텅 빈 진열대들을 보면서 뭔가 조금 지친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조금. 네. 원래 사람이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시계 부분에 있어서 자꾸만 이렇게 위협을 받는 상황을 자꾸만 접하다 보니까 조금 지치기도 하고, 이제 화도 안 나고 짜증도 안 나고 그냥 이제 지친다, 언제까지일까,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사실 오늘 일본이 날씨가 굉장히 더웠어갖고 진짜 초여름 날씨였거든요. 그래서 맘 같아서는 진짜 이가 시려울 정도의 차가운 생맥과 양념치킨을 먹고 싶었는데, 양념치킨은 뭐 꿈도 꾸지 않아요. 생맥을 먹을 데가 없어. 생맥을 가게들이 하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와인으로 네 하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동백이를 다 보고 너무 이 여운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무엇을 보며 즐겨야 할까요? 라는 거를 이제 영상을 올렸더니 몇 분께서 드라마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아, 이런 게 댓글로 소통하는 거구나 해서 조금 기뻤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댓글로 써주신 부부의 세계도 여태까지 볼까 말까 막 고민을 하다가 댓글로 써주셔서 그날 저녁에 1회, 2회를 보고 잤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약간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손톱을 깨무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손톱을 깨물고 있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면서 막 이러면서. 그래서 손톱 대신 쥐포를 하나 구워와서 무사히 잘 보았으나 잘 봤는데 마지막까지 다 볼 수 있을지 조금 겁이 났어요. 이게 1회, 2회까지밖에 안 봤는데도 뭔가 이게 좀 사람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걸 넘어서서 좀 이제 어이없어서 되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서 봤고,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재밌다고 해주셔서 그것도 조만간 볼 예정이고요. 또 열혈사제라는 조금 예전 드라마도 추천을 해주셔서 이제 검색을 해서 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봐야 되고, 볼 게 너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또 이제 드라마를 보는 재미로 빠져 살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아마 업데이트 됐으려나? 킹덤이? 마당에 있던 말 안 보이네? 맥시무스? 진짜 같지. 오는 사람마다 물어봐서 문에 써붙여놨는데? どこ行くの? 오늘은 일요일인데 그냥 자전거 타고 잠깐 돌려고 나왔어요. 날씨가 여름이에요. 이끄? 아이씨, 남친이 길을 헤매고 있어 지금. 언덕은 올라오게 해놓고서는 이렇게 시골틱한 풍경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이거 뭐야, 완전 시골이야. 노리짱これおかしい. 어, これちょっと何? サンダルだよ。坂道下り坂なんだから。へいエビはもういいんじゃないかな。エビ？食べてみ。どうなの？大丈夫。味は？なんかこう巻いて食いてえな。負けるもんねえの。こういうつもりじゃなかったからね。よいよい。ソース韓国っぽい。強くした火強くしたか、でこれをほぐすのに食べるでー。楽しいよ。
어... 守ってください。倒れやすい家具など近くにないでしょうか。危ない場所からは離れてください。ご注意ください。以上、防災10時7分頃、今から3分ほど前、海溝地方で最大震源地は千葉県。のりちゃん起きてる？震源の深さは50キロ。地震の規模を示すマグニチュードは 5.5 と推定されています。この地震による津波の 10시 10분인데 갑자기 TV 보다가 갑자기 재난 문자가 울려가지고 깜짝 놀라서 봤더니 지금 바로 곧 지진이 큰 흔들림이 있을 거다라고 문자가 떠서 일본에는 지진이 난 다음에 그런 문자가 오기도 하는데 오기 전에 예를 들면 10초 후에 큰 지진이 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 10초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10초 후에 뭐 큰 지진 옵니다 라고 문자를 해준다고 해도 10초에 뭐가 가능하겠어요. 뭐 신발 신는 거 정도?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창문을 열거나 1번 NHK는 무조건 그럴 때 뉴스를 바로 해주기 때문에 1번으로 채널을 이제 변경을 해놓거나 하고 이제 떨어질 만한 거 아니면 저희 집에 수조가 있기 때문에 수조에 물이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왜 이렇게 밝아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있는 편인데 오늘도 아무튼 재난 문자가 떠서 봤더니 치바 쪽에서 좀 큰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문자가 떠서 놀란 마음에 근데 뭔가 밖에서도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재난 문자에 그 알람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었더니 온 그 동네 마을 방송 하듯이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아침에 출근하는데 지하철 같은 거 타고 있잖아요. 이거는 진동으로 해놔도 이건 울리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같은 거 타고 있으면 진짜 거기 안에 있는 승객들 모든 재난 문자가 한꺼번에 울리면 진짜 정말 공포스럽거든요. 아무튼 치바 쪽에서 강도 4 정도의 지진이 있었다고 하고 쓰나미의 걱정은 없을 거라고 하네요. 그 몇 년 전이지? 그 3월 11일 때 동일북 도호쿠니까 동북 지진이구나. 3월 11일에 일본에 큰 지진이 한 번 났었잖아요. 근데 그때 또 제가 일본에 있었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그때는 아마 동경도 강도가 6인가 7인가 6강이었나? 아무튼 고 6인가 7인가 고 사이였는데 그때는 이거랑 비교가 안 됐어요. 그때는 진짜 조금 서 있기가 힘들었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때 회사 건물이 7층이었는데 7층에서 이제 점심 먹고 약간 나른하게 이제 꾸벅꾸벅 졸면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이제 그 지진이 팍 왔는데 이게 처음에는 옆으로 흔들린 게 아니라 수직으로 흔들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위에서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뭔가 둥 하고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솔직히 나 이대로 그냥 건물이랑 같이 가라앉겠다 라는 생각 솔직히 했어요. 그래서 이건 막 회사 그 제 자리 주위에 있는 뭐 선반이며 책장이며 이런 것들 다 쓰러지고 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일단 저는 그 흔들리는 와중에 신발을 바꿔 신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실내화를 신고 있었는데 이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제가 신고 바깥에서 신는 실외화로 후다닥 갈아 신고 그리고 핸드폰을 손에 꽉 쥐고 그리고 그 흔들리는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갔거든요. 다들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갔는데 책상 밑에
들어가서도 진짜 이게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책상 그 서랍이 혼자 덜컹덜컹 하면서 이게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장면이. 이 서랍이 제 머리 위에서 막 이렇게 덜컹덜컹 열렸다 닫혔다 막 하면서 그 앞쪽으로는 막 박스 같은 거 이렇게 다 쓰러지고 하는데, 이대로 정말 그냥 이 바닥이 꺼져도 안 이상하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핸드폰을 막 쥐고 막 진짜 울진 않았는데 막 진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완전 패닉 상태. 그래갖고 그 와중에 이거는 집에 전화를 해서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나? 약간 이런. 엄마한테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막 이렇게 떨리면서 순간 집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그때는 카카오 전화 이런 거는 있었나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막 많이 써보진 않았었고, 집 전화번호가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서 생각이 안 나고 거는 방법을 어떻게 걸더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울면서 막 이렇게 핸드폰 들고 막 이렇게 패닉 와 있으니까 이제 옆에 저랑 같은 제 옆자리에 이제 저랑 친하게 지내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도 이제 책상 밑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 괜찮냐고 이제 하는데 제가 혼자 어떻게 막 혼자 막 이러고 있으니까 진정해 괜찮아 하면서 막 이렇게 좀 다독여 주면서, 그러는 사이에 좀 흔들림이 살짝 줄어들었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 회사 현관문 같은 것도 다 이제 열어놓고 엘리베이터는 멈췄으니까 저희 회사가 7층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들 일단 뒤쪽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대피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단 뭘 챙겼지 그때? 지갑이랑 제 이제 핸드폰이랑 어떤 사람들은 물 이런 거 물 챙기고, 그래서 이제 뒤쪽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이제 넓은 운동장에 다들 쪼그려 앉아서 이게 무슨 일이냐 약간 이러면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그때 그 흔들림이 좀 잦게 자주 왔어요. 그래갖고 이게 오늘 집에 가기는 틀렸구나. 왜냐면 이 강도로는 이 전철 그러니까 전철의 그 철로가 다 휘어버려서 이거는 전철이 다닐 수가 없는 지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뉴스 같은 거 막 봐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쓰나미가 크게 올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그냥 난 집에 언제 가지? 언제 갈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들 이제 집에 가는 발길이 끊겨서 집까지 뭐 2km가 됐던 5km가 됐던 10km가 됐던 아침을 밤을 새서라도 집에 다들 가야겠다라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 구두 신고 출근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운동화를 집에 가려고 다들 이제 사는 바람에 그 동네 신발 가게에 그런 운동화나 슬리퍼 같은 편한 신발들이 일시적으로 품절이 됐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를 못 가고 걸어서 갈 수 있는 집에 사는 회사 친구를 따라서 몇 명이서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이제 어떡하냐, 괜찮을까 약간 이 생각하면서 이제 거의 2km 조금 넘는 거리를 걸어갔던 것 같아요. 걸어가는 길에 어떤 식당 같은 게 있었는데, 투명한 유리로 된 식당이었는데 이제 안쪽에 TV가 켜져 있었어요. 그래서 뉴스가 켜져 있었는데 그 뉴스에서 나오는 장면이 뭔가 믿을 수 없는 듯한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막 그 쓰나미에 바닷물에 막 집 떠내려가고 막 사람들 떠내려가고 막 진짜 집이 그냥 장난감처럼 이렇게 떠내려 가더라고. 그거를 이제 저희 한 5명이선가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저희 다 그 가게 창문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TV 이렇게 보면서 야 저게 진짜야? 야 저거 진짜야? 이러면서 야 빨리 집에 가자 해서 일단 그 친구 집으로 다들 막 우르르 갔어요. 가서 TV를 딱 켰는데 진짜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한 몇 시간 그 친구 집에 있다가 새벽이 안 됐을 거야. 아마 12시가 되기 전에 그 전철이 다시 다니기를 시작한다. 그 진짜 빠르죠, 또 그런 거는. 전철이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서 전철을 타고 집에 갔던 기억이 있네요. 집에 갔는데 뭐 멀쩡하더라고요. 집에 물건도 없었을 뿐더러 뭐
그렇게 큰 그런 건 없어서 멀쩡하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나네요, 지금.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처럼 사람들이 다들 슈퍼로 가서 사재기를 하는 바람에 진짜 물도 없었고, 물, 쌀, 라면, 뭐 그 건전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동이 났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빵도 없었고 라면도 없고 통조림도 없고 물로 당연히. 진짜 그래도 그때는 휴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저랑 남친이랑도 만약에 진짜 혹시라도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옛날에 왔던 그런 큰 지진이 한번 오면 진짜 일본은 그냥 끝이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남친이랑. 근데 요 근래에 좀 잦은 지진이 조금 자주 있었어요. 일주일에 뭐 2번 정도? 그냥 잦게. 그래서 잦은 지진은 솔직히는 재난 문자도 안 오거든요. 한 2도, 3도 정도까지는 안 와요, 문자도. 저도 그 정도는 자다가 흔들려도 그냥 지진이 또 왔나 보다 하고선 그냥 살짝 벽 잡고 좀 흔들리는 것 좀 느끼다가 다시 자고 이러거든요. 근데 4도면은 조금 크죠. 네. 저 재밌게 TV 보고 있었는데 완전 산통 다 깨졌네. 재밌게 게임도 하면서 TV도 보면서 이제 멀티플레이 하고 있었는데 산통이 다 깨졌네요. 파티 갈 데가